얇디 얇은 전선이 놓인 동선 그대로 따라 피하고 커튼의 구불구불한 외곽선에 맞춰 청소하며 상상조차 못했던 것마저 피해버리는 미친 로봇 청소기.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 광고가 들어왔대. 중국 주요 브랜드 플래그십 중 올해 출시 막차를 탄 제품인 만큼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대가 이빠이 되는 제품이대. 역시나 로청은 할 말 더럽게 많대. 빨리 본론 들어가자.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 2달 사용 리뷰. 테스트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회피력 테스트. 이번 나로알 신형에서 최고의 강점을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현존 최강의 회피력이다. 정말 격이 다른 회피 성능을 지녔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데에는 피지컬과 내지컬 두 가지 스펙 모두가 현 출시한 모든 제품들을 압도하는 수준을 지녔기 때문이다. 먼저 피지컬인데 이번 나로알 신형은 전면 카메라 센서가 2개지요. 아니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들 다 전면 카메라 센서 2개가 기본이구만. 잔악계 곰들과 뽀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종류가 다르다. 가장 예민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는 인간의 시각과 가장 비슷한 RGB 카메라인데 현실의 영상을 정확하게 디지털하는데 유리한 센서다.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의 경우 전면 센서가 2개더라도 하나는 RGB, 다른 하나는 적외선 카메라 센서 2개를 혼용하여 탑재한다. 근데 이 나로알 신형의 경우 우리는 쓱가는 거 없다를 외치고 적외선 없이 RGB 카메라로만 무식하게 2개를 때려박아 회피덱 맥스 치칙은 RGB 풀광셋을 맞췄다. 뇌지컬 또한 압도적인데 메인 연산 칩이 또 2개지요. 보통 로청들은 연산 메인 칩이 1개다. 근데 이 메인 칩이 혼자서 청소 동선 알고리즘 짜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뭔 회피 성능 놓는다고 장애물 식별 정보와 회피 동선까지 계산하려고 하니 이게 쉽겠냐고. 메인 칩이 개빡쳐서 때려쳐 하고 파업하는 것 중 하나가 장애물 만났을 때 나오는 백워킹 현상 같은 버벅임인데, 근데 이건 AI 칩이라고 식별 및 회피 관련 전담 칩이 하나 더 있어 메인 칩의 업무 과중을 분담한다. 결과는 환상적인데 수십 개의 로청을 사용해봤지만 이 백워킹 현상이 없는 로청은 정말 처음이었대. 복잡한 의자다리든 장애물이든 백워킹 현상 자체가 없었대. 이 피지컬과 내지컬이 만난 최고의 시너지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쾌랄한 수준의 실시간 인식 및 분석 능력이다. 이거 내가 베를린 이파 가서 촬영한 영상인데 여기 스크린을 보면 현재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반려동물과 케이블 등으로 정확하게 카테고라이징하여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거리를 무려 0.1cm 단위로 측석에서 연산하고 분류된 카테고리에 맞춰 위험도 수준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로 가까이 청소할지를 실시간으로 산출해내고 있다. 와 진짜 미쳤대. 워낙 보법이 다른 성능이라 설명 밑밥 좀 길었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실전은 어떤데잖아. 올해 모든 로청들이 거쳤던 동일한 장애물로 단계별로 테스트해봤대. 먼저 가장 기본적인 똥 레플리카 정도는 그냥 하품하듯이 피했대. 일말의 주저함이나 백워킹도 없다는 건 덤. 인상적인 건 회피 반경인데 보통 이렇게 회피 예민도를 올리면 반비례해서 회피 반경이 넓어지는데 이건 예민도도 극상이면서 회피 반경도 정말 적었대. 현실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전선들도 굵은 전원선과 얇은 핸드폰선 모두 가볍게 피했대. 2cm 이하의 얇은 애기 양말도 정말 쉽게 피하는데 듀얼 카메라로 크기와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 후 재단한 듯 짧은 거리를 유지하며 한 번에 피하는 모습이었대. 이런 칼같은 거리 조절 모습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게 이런 S자로 놓은 전선 회피였는데 이 얇은 핸드폰 선이 놓인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동선 보이네? 지금까지 출시한 로청 중에서 회피 관련해선 이런 비슷한 수준조차 찾기 어려운 엄청난 무빙이다. 이 회피 테스트의 절정은 높이 3mm 남짓되는 빵끈 테스트였대. 1cm급 장애물도 인식하는 삼성도 결국 이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 유일하게 통과한 딱 하나의 브랜드도 회피 간격이 10cm 이상으로 꽤나 넓었는데 나로알의 경우 최소 근접거리가 2cm 정도 되는 5배 짧은 회피 거리로 기가 막히게 피해냈대. 이렇게 회피 반경이 적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두 가지가 있었대. 첫 번째로 청소 사각지대의 최소화다. S자로 놓인 선을 따라 이동하며 보인 신기의 회피쇼에서 본 것처럼 장애물에 최근접하여 청소하다 보니 청소 사각이 적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울퉁불퉁한 커튼 가장자리에 맞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청소하는 거 보고 진짜 탄성이 나왔대. 특히 다른 로봇 청소기에 살짝 삐져나온 회전소를 인식하여 최소한의 동선으로 회피하는 거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대. 장애물 쪽의 청소솔은 본체로 집어넣어 회피 거리를 더 바짝 붙이는 디테일은 덤. 검고 무늬가 없는 낮은 다리들의 경우 회피율이 높은 로청들도 잘 피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가볍게 피했대. 두 번째로 장애물 사이 이동이 수월하대. 아까도 말했지만 회피 예민도를 올리면 회피 거리가 넓어져 장애물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넓이임에도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회피 거리가 짧아 좁은 길이나 복잡한 장애물 사이도
해도 문제없이 비집고 지나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대. 다만 회피력이 아무리 좋아도 완벽할 순 없으니 집에 개똥 같은 거 있을 때 돌리거나 하지 말자. 1%의 확률이라도 재앙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자,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하면 역대 1왕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나르와리대. 작년 구형 테스트 시 한쪽이 뚫려 있어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고 흡입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며 정말 독보적일 정도로 단 한 올도 안 엉켰던 거 기억하지? 그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써오면서 이 머리카락이 메인 브러쉬에 엉킨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대. 이번 신형도 이 신묘한 메인 브러쉬를 똑같은 형태로 계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테스트 그냥 넘길 순 없잖아. 기존 테스트들과 동일하게 자연모 2g을 골고루 뿌린 후 실험을 진행해봤대. 근데 골 때리는 건 이 회피 센서가 너무 강력해서 이 머리카락들이 조금 뭉쳐있는 곳은 장애물로 인식해서 회피해버린다는 점이었대. 그래서 일부 흡입하지 않고 회피해버려 잔량이 남긴 했는데 뭐 소량이라 결과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대. 자, 아무튼 결과를 보면 와, 역시나 단 한 톨도 안 엉켰대. 가장 취약한 힌지 역시 안 엉키는 것도 여전하대. 성능 확실하구만. 흡입력 테스트. 일단 이 제품 스펙상 흡입력은 12000파스칼로 현 1위권 수준이대. 자, 스펙은 숫자일 뿐 형님 누님들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결과는 어떤데 잖아. 그래서 바로 실전 테스트 조져봤대. 우선 나다리 큰 율무 100g을 골고루 뿌린 후 테스트한 경우 싹 지나가 보면 스펙상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깔끔하게 빨아들였대. 율무 조각 딱 하나 남아 사실상 100% 흡입력을 보여줬대. 자, 결국 각 브랜드들마다 결과치가 극명하게 갈렸던 게 이 작은 설탕류 흡입력인데 100g을 카펫에 골고루 뿌린 후 흡입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그랬더니 일단 잔여량이 꽤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35g이 남아 흡입률 65%를 기록했대. 이는 올해 진행했던 전 테스트 중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한데 이는 바로 메인 흡입 브러쉬의 형태 때문이대. 보통 이런 안티탱글류 브러쉬의 경우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가야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힘차게 긁는 힘이 부족하다. 때문에 이렇게 카펫에 박힌 작은 입자를 긁어 흡입하는 데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대. 결국 가전은 등가 교환으로 역대급 머리카락 엉킴 방지 성능을 가졌지만 반대로 카펫에 박힌 작은 이물질 흡입 성능은 좀 떨어지는 거다. 다만 율무의 결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먼지나 이물질 흡입 성능은 차고 넘치기에 본인의 바닥 형태나 털이나 머리카락 수준에 맞춰 고려하면 될 부분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일반 실리콘 브러쉬도 상황에 맞춰 교체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물걸레 테스트. 자, 또 나르와리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바로 이 물걸레 부분이다. 이 회전 물걸레 분야의 원조급 브랜드인 만큼 걸레 압력도 12N으로 최고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또 결과가 기대가 되잖아. 이전 테스트들과 동일하게 딸기잼과 가로 세로 2cm 규격의 땅콩잼을 뿌려 물걸레 성능을 실험해보았대. 그 결과 역시나 딸기잼은 스치는 순간 순삭시켜줬는데 정말 뽀드득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닦였대. 자, 여기까지는 뭐 초급 코스 수준이고 난이도 하드 수준의 이 땅콩잼의 경우가 진또백이대. 땅콩잼의 경우 역시 잘 닦였는데 아주 조금 흔적이 남았대. 이 정도면 현 2위권 수준이랄까? 그래서 마지막 하드코어 난이도의 24시간 풀광 믹스커피 자국을 닦아보았는데 이 역시 아주 약간의 흔적을 남기며 현 2위권 수준의 세척력을 보여줬대. 이게 나르와리 단순 세척력은 분명 탑급이란 말이지. 근데 1위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건 역시나 이 청소 동선 때문이었대. 아무리 압력이 높아 세척 강도가 좋아도 찌든 때 수준의 바닥 오염물은 동선을 상당히 좁혀 겹치게 닦아줘야 세척된다. 나르와리 경우 꼼꼼 동선으로 동선을 좁힐 수는 있는데 1위 대비 이 모드의 간격이 살짝 넓은 편이라 이런 작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물걸레 리프팅 높이는 10mm로 평범한 수준이었다. 문턱 돌파 테스트. 문턱 돌파의 경우 전통적으로 20mm가 암묵적 한계 수준이었다. 근데 최근 이 문턱 돌파 성능 관련 꽤나 경쟁적인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대. 나르왈 신형의 경우 스펙상 돌파 높이는 20mm인데 과연 실전에서 어느 정도 내릴지 1mm 단위로 테스트해봤다. 자, 16mm부터 테스트해보면 가뿐하게 넘었고 17mm 또한 무난하게 돌파했다. 이후 18mm, 19mm 그리고 스펙상의 20mm까지 훌쩍 넘어주시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딱 스펙상 높이인 20mm까지 넘고 21mm는 넘지 못하는 정말 정직한 결과를 보여줬다. 정직 점수는 만점. 스테이션 테스트. 자, 올인원 로봇 청소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스테이션 성능이잖아요. 그리고 그 스테이션 성능의 핵심인 물걸레 세척 관련 집중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우선 세척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인 온수 온도 부분은 브랜드 측 스펙상 AI가 이물질에 따라 온도를 자동으로 변환시킨다고 하는데 45도에서 75도 사이라고 한다. 일단 내가 걸레 세척 후 측정해보니 대략 45도 정도의 모습을 보였대.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전이니 걸레에다 간장 2.5mm를 뿌린 후 스테이션에서 세척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봤대. 나르와레 걸레 세척력 자신감을 대변하는 것 중 하나가 걸레색이 하얀 건데 세척 후 정말 간장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대. 자, 눈대중은 눈대중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잖아. 그래서 세척 후 걸레를 손으로 쥐어짜
진짜 나온 물의 탁도를 테스트해봤대. 그랬더니 갈색빛이 거의 돌지 않는 수준이었대. 나 같은 경우 동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스테이션 테스트 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거의 1위권 수준이었대. 나름 성능이 나쁘지 않는 상위권 타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깨끗한 수준이란 걸 알 수 있대.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물걸레를 전회수 작업을 통해 진행한 물로 세척한다는 부분이었대. 이렇게 측면창을 통해 세척 시작 시 물을 전기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항균 효과를 보인다는 게 나르왈 측 포인트였대. 아직 국내 정식 인증을 받진 못해서 뭐라 정확히 코멘트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한 달 이상 사용하면서 간장까지 테스트했던 혹독한 환경에서도 걸레 냄새의 경우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으로 억제해주는 모습이었대. 당연히 세제 또한 탈부착 가능하대. 일반적인 스테이션들이 단순히 세척 후 물걸레만 열풍 건조하는 것 대비 나르왈은 먼지통도 열풍을 통해 건조를 시켜줘 좀 더 깔끔하게 먼지통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 스테이션 흡입 소음도 테스트해본 결과 70.4dB로 올해 전체 2위, 동일 공간에서 최대 흡입과 물걸레 청소 모드로 테스트 시 24년 전체 2위로 소음 역시 상당히 조용했대. 나르왈 프레오 제트 울트라 장점, 회피율이 좋다는 장점이야 테스트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런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높은 인식률을 통해 얻는 또 다른 강점은 건식과 습식 이물질을 인식하여 분리하여 따로 청소한다는 거다. 이렇게 꽤 많은 액체 이물질과 가루형 이물질을 놓은 상태에서 청소를 시킬 경우 이 이물질을 인식하여 더 디테일하게 청소를 하는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히다. 우선 건식 이물질 양이 많을 경우 자동으로 물걸레를 들어 올려 정확하게 외곽을 측정하고 해당 지역을 격자로 닦아준대. 습식 이물질의 경우 회전솔과 메인 브러쉬 모두 리프팅 시켜 닿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정확히 외곽을 측정하여 물걸레만을 사용하여 격자로 닦아준대. 이런 습건식 분리 청소가 모두 자동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고도로 발달한 인식 센서와 연산의 정수가 아닐 수 없었대. 심지어 일반적인 청소할 때 보면 동선에 따라 상황에 맞춰 좌우 회전솔의 RPM까지 다르게 조절해낸대. 와, 스카이넷 멀지 않은 것 아니냐? 흡입력 관련해서 실사용하면서 느낀 이 제품의 진짜 강점은 높은 흡입력이라기보다 먼지통 내 잔여물이 적다는 거다. 이 먼지통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로션과 좀 다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내부 먼지통 자체가 U자로 생겼대. 덕분에 나르왈 측 이야기로는 공기 흐름을 더 빠르게 하여 더 강력하게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보통 설탕 테스트와 머리카락 테스트하면 로청 내부에 진심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 이건 가루나 머리카락 등이 내부 먼지통 내에 상대적으로 확연히 적었대. 또한 이러한 빠른 공기 흐름을 통해 스테이션 더스트백 내부를 압축시키는데 덕분에 내부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 나르왈 측에서는 120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스테이션 상단부의 큼직한 조작 패널 덕분에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것도 여전한 장점. 나르왈 프레오 제트 울트라 단점, 일단 회피력이 현 로청들 중 가장 독보적으로 기민하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단점이 있었대. 일단 1cm 이하로 벽에 가까이 붙어서 청소해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깝다 보니 아주 가끔 벽에 살짝씩 부딪히는 경우가 생겼대. 또 RGB 카메라가 회피 관련 정답에 가깝긴 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수많은 로청을 쓰다 보니 RGB 카메라가 가진 단점 또한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반짝이는 물건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었대. 이렇게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빨랫대를 놓으면 그 기민하던 회피성이 떨어져 살짝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대. 마찬가지로 표면 재질이 반짝이는 레고 등은 높이가 그리 낮지 않음에도 완벽히 회피하지 못하고 살짝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대. 이는 베를린 이파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데 나르왈이 인식한 세 가지 물체 중 고양이 인형이나 케이블의 경우 RGB 센서가 외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반짝이는 플라스틱의 이어폰 케이스의 경우 인식한 외곽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대. 이런 미세한 흔들림 때문에 반짝이는 표면의 장애물 거리 인식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르왈 이번 신형의 최대 단점 중 하나라고 보는데 바로 이 투톤 컬러다. 아니 이 은색 투톤 이걸 꼭 이렇게 칠해야 했을까? 깔끔한 흰색이 나르왈만의 감성을 완성시켜주는 고유 강점 중 하나였는데 대체 왜 이런 짓을? 솔직히 말하면 예전 무도 때 도니형 은갈치 정장 입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너무 대륙 감성이다. 스윙 모션으로 구석 청소를 해줄 순 있지만 최신 트렌드인 메카니감 등이 없다는 것도 살짝 아쉬운 포인트. 마지막으로 중국 4천왕 브랜드 중 늦은 한국 진출로 인해 경쟁사 대비 아쉬운 국내 AS망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추가사항, 이거 동봉된 토끼털 같은 털뭉치가 몇 개 들어가 있대. 처음엔 대체 이게 뭐에 쓰는 거지 싶었는데 이렇게 측면에 부착하여 벽면을 닦아주는 용도라고 한대. 근데 한국에서 뭐 그닥 쓸 일은 없을 것 같대. 출시 가격은 169만원으로 이게 절대적인 가격은 비싼데 스펙을 생각했을 때 주요 3사보다 좀 더 비쌀 거라 예상했던 것 대비해선 선방한 가격이다. 왜냐면 일단 RGB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 대비 좀 더 비싸기도 하고 연산 칩도 2개나 달려서 경쟁사들 대비 무조건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 뭐 이 정도면
not bad. 결론평. 이번 제품을 정리하자면 미친 회피력과 머리카락 엉킴 방지 능력은 독보적이고 스테이션 성능 및 물건 내질 역시 업계 탑급 수준이었대. 집안에 전선류가 좀 많고 짐이 많아 복잡한 곳에 현 시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보인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딱 이런 환경인 내 사무실의 메인 청소기로 사용하고 있대.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